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경영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가지고 이 강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학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 그리고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산업안전공학의 산업안전관리자의 길을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학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산업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제가 리포트를 처음 이렇게 낸 기억이 이제 났습니다. 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인생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라. 뭐 무계획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계획을 좀 작성을 해보라 해가지고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그 리포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또 리포트를 잘 작성한 학생들도 많았지만은 그 리포트 자체도 작성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리포트는 이제 유년 시절 뭐 10대, 20대, 30대, 40대, 10년 단위로 작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작성하기 힘드셔서 40대에 굵고 짧게 살다 죽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마우스로 할까요? 마우스로? 마우스가 여기 빼져가지고. 갑자기. 네, 마우스. 마우스, 녹음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이제 순서는 유년 시절, 그래서 20대, 30대 해서 산업안전관리자의 길을 이렇게 목차로 정해가지고 오늘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 유년 시절은 이제 10대 미성년이죠. 저도 시골에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이제 뭐 공장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지었죠. 저도 이제 뭐 다름 아닌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그 바쁜 농사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가방 팽겨 쳐놓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가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또 이제 정이 많아가지고 그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는 거의 이제 취미를 못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꽁보리밥에 이제 된장국 먹다시피 이제 삶이 궁핍한 시대였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롱불에 의해서 이제 삶을 영위해 가고 계셨는데, 낮에 이제 부모님 일 열심히 도와드리고 밤에 저녁밥 먹고 딱 나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시러 가시면서 공부 좀 해라.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러면 뭐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국어책 펴놓고 읽는 신용하다가 또 이제 책이 또 수면제잖아요. 수면제. 책만 피면은 이제 졸립죠. 그래가지고 낮에 실컷 일하고 뛰어놀고
밤에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호롱불에서 공부할 뭐 여건도 안 되고요. 조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바쁜 농사일 때문에 이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제 농사일을 많이 시골에 자라다 보면은 시골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농사일 돕다가 이제 피곤하고 어찌고 하면은 핑계로 이제 졸립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장점은 하나 있었어요. 아픈 곳은 없었어요. 아픈 곳.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픈 데도 없었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그 나름대로의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20대가 됐죠. 20대가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3대 의무, 국민의 3대 의무가 우리 어렸을 때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였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들어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대 의무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래서 이제 군대를 또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육군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 육군은 30개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의무경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의무경찰. 근데 의무경찰은 36개월. 육군은 30개월. 6개월이 더 많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내 자식 농사 짓고 사는 것을 싫으셨는지 의무경찰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경찰. 그래서 의무경찰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의경제 체력단련 시험을 보고, 그때 체력단련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고 그랬습니다. 의무경찰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의무경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님 생각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의무경찰을 제대하고 나면은 경찰로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경찰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이라도 이제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작은아버지가 경찰관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도 의무경찰을 가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지원해서 일찍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경찰학교에 가서 3개월 동안 경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이제 그때 왔던 친구들이 이제 고향 쪽에서 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망하는 지역으로 자대 배치를 많이 해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고향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너 고향으로 내려오면은 때려 죽일 거니까 내려오실 생각도 하지도 말아라.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 너무 야박하신 거죠. 자기 자식을 좀 편하게 군대 생활을 다 하게끔 하려고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는데, 저는 고향으로 오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서울로 가야 되느냐? 이게 아버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또 잘 사는 사람들의 서울 시내에 잘 사는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있으면서 좀 깨우치고 느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1지망 고향, 2지망 고향, 3지망 고향 이렇게 했는데, 저는 1지망 서울, 2지망 서울, 3지망 서울 해가지고 그걸 쓰면서도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서울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데모 진압, 그 다음에 파출소도 근무해보고, 그 다음에 그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돼가지고 올림픽 경비대를 창설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무경찰들로 착출을 해가지고 다시 올림픽 경비대에서 대테러 진압작전 훈련, 공소특전 훈련, 이런 훈련들을 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일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의무경찰 가가지고 편하자고 좀 의무경찰을 갔는데, 이제 그 대테러 진압작전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소특전 훈련, 이런 훈련들을 다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구타가 심했었습니다. 예, 구타도 엄청 심했고 얼차례도 심했고 해서 3년 동안을 36개월을 진짜 군대 생활 힘들게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새끼 또 배렸다고. 예? 서울 가서 도대체 3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는데 네가 착한 네가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 그리고는 이제 의무경찰 제대했으니까 이제 경찰 지원해서 경찰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의무경찰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경찰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제 체질에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어영부영 했었죠. 조금. 그랬더니 왜 안 가냐고 빨리 지원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끝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으니 저는 대학교를 가겠습니다. 경찰관을 안 하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 좀 주세요 해가지고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졸업은 했지만 기초가 전혀 없잖아요.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영포자, 수포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모든 과목을 다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다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30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0분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1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1시간이 또 2시간, 2시간이 3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할 때. 공부가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죠. 힘들어요. 힘들고 또 집중력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잡념이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이 잡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그 잡생각도 잡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잡생각이 들든 말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력도 생기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성적도 좀 잘 나오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이제 하다가 반드시 대학교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5살에. 근데 25살에 입학을 하니까 제 또래 친구들은 다 20살이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어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참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면서도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어린 학생들보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공부하는 방법은 집중력이고요.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면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에 대해서 수학책을 펴었는데 미분적분 공식도 모르는데 그 수학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골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 맞고 품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컨 암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지컨 암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암기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와요. 이게 공부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가 없다 보면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외우다 보면은 열심히 외우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다섯 번 정도 암기를 하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도 IQ가 좋지 않아요. 저도 2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IQ 테스트 이렇게 해봐도.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를 믿고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면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는 좋지 않아서 제가 제 머리를 알기 때문에 무지컨 외우자. 무지컨 열심히 5번 이상 정도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도 시험을 볼 때 정리를 해가지고 5번 이상 정독을 해서 막 쓰면서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4년 동안
뭐 장학금도 받고 그다음에 평균 평점도 4.0이 넘어서 졸업할 때 최우등상도 받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뭐 그게 또 뭐 좋은 대학이 아니라서 우물 안의 개구리였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나름대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교직을 이수했습니다. 교직을 이수해가지고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저는 이제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석사 박사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교생 그때는 이제 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교직을 이수하면 됐었어요. 이제 이렇게 중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직을 이수해서 제가 이제 근교에 있는 고등학교 교생 실습을 한 달간 나갔는데요. 한 달인가 3개월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좀 잘 봤나 봐요. 잘 보셔갖고 저한테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할 겁니다.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지 말고 취업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석사 박사를 전공을 살려서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이제 취업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진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원 선배님들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4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선배나 석사과정 2년을 졸업하고 취업한 선배나 취업이 거의 비슷한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졸업하면 29살이잖아요. 석사를 졸업하고 나면 30살이 넘죠. 30살이 넘으면 기업에서 신입직원으로는 잘 안 뽑았었어요. 신입직원으로. 20대에만 이제 신입직원을 뽑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다 취업을 시켜주실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산업안전기사를 따라. 산업안전기사를 따야만이 취업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 때 도서관에 가가지고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산업안전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저한테 막 욕을 해 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산업안전기사를. 왜 그랬냐? 대학교 2학년 때 산업안전기사 붐이 일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산업안전기사 따면은 취업도 잘 된다더라 해가지고 저희 학생이 40명이었는데 20명 정도가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했어요. 2학년 때. 그래가지고 4학년 때 산업안전기사하고 환경기사를 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애경산업에 2학기 때 특채로 스카우트 제의 받아가 특채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때 산업안전기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는 우리 친구들을 보고 미친놈들 학과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거만하게 이렇게 나는 장학금도 타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제 말은 못하지만 야 이 자식들아 학과 공부나 똑바로 해 무슨 산업안전기사야 니네들이 그랬던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한다고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그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를 악물고 또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산업안전기사에 합격을 하면서 산업안전관리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운명적으로 제가 산업안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격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취업을 약속을 이제 지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29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제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석사과정을 바로 29살에 또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이제 뭐 제가 공부를 했던 쪽은 뭐 화학 쪽인데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들이 저희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전공을 살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20, 30% 전공을 살리는 분들이 다 비전공으로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취업을 하지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30대로 접어드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30대가 가장 중요하고 황금 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 30대에 뭐 결혼도 해야죠. 애도 낳아야죠. 집도 장만해야죠. 직장도 탄탄해야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경마장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경마장에 가면 뭐 말에다가 옆에다 안대를 댄다고 하더라고요. 안대. 옆에다 안대를 대가지고 말이 옆을 보지 못하도록 말이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마한테 안대를 댄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 나이 30대는 아마 경주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았냐? 제 인생 계획에 있어서도 30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0대에 열심히 살면은 40대 가서 좀 편하고 40대 또 살면은 50대가 좀 더 편하고 60대 가면은 노후 대책이 이제 되고 이런 식으로 인생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30대는 진짜로 황금 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순탄치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어느 직장이든 가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승진이 안 되면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죠. 돈보다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뭐 주인이 있는 직장이 아니고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위에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고 밑에 직원 뽑아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얘기 해서 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금, 뭐 우리가 농담으로도 손금 좀 보자 해가지고 손금 있네? 좀 열심히 좀 해봐. 더 좀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두 가지 스트레스인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가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이제 36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좋은 직장이에요. 지금은 그 대한산업안전협회 입사하려고 그러면 한 80대 1 될 거예요. 80대 1, 뭐 50대 1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도전을 한다고 하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뭐 대한산업안전협회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직장을 들어가시면 아주 안전 쪽에서는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36살에 나와가지고 이제 잘 모르죠. 이제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의지만 강하고 열심히 하려는 뭐 노력도 이런 건 강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한국 산업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동업을 하게 됐어요. 4명이서. 예. 혼자서 하기는 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도 좀 젊고 하니까 4명이서 동업을 했는데 한 3년 정도는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돈이 보이니까 돈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돈이에요, 돈.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3년, 3, 4년 하면서 제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한국산업안전관리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무슨 말인군이 여태까지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있어도 지가 설립한 대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안전경영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39세에 이제 다시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혼자서 설립을 해가지고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 허가가 잘 안 났어요. 안 났는데 한 번 내기도 힘든데 제가 그걸 두 번을 전문기관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하면서 돈이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 하면서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글로벌 테크를 이제 41세에 이제 또, 설립을 해가지고 분진 비산방지제 뭐 특허도 내고 당진 화력발전소에 제품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뭐 종합건설업도 해보고 경비 청소 용역도 해보고 한 10여 년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다 실패를 봤어요. 예. 다 이제, 다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접고 다시 이제, 산업안전관리자의 길을 정확히 걷자. 딴 생각 하지 말고 제가 그때는 30대처럼 열심히 살았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40대에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굵고 짧게 사는 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대학 교수의 꿈을 안고 뭐 석사, 박사 졸업하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요. 뭐 교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됐어요. 첫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교수가 되려면 실력. 두 번째는 백이 좀 있어야 된다, 백. 예. 학교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암암리에 전문대 교수 가려고 그러면 뭐 5천에서 1억 줘야 된다. 4년제 대학 가려고 그러면 1억에서 뭐 2억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세 가지를 다 조건을 하나도 못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정교수로 가는 것은 포기를 하고 겸임교수하고 시간 강사를 약 20여 년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면 성실한 삶을 살자. 그래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안전경영연구원에서 이제 산업안전관리 대행, 민간위탁사업, 산업안전 컨설팅, 위험성 평가, 교육,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면서 40대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8세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근데 그분도 제가 아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 그 양반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기술사를 땄는데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나 보다 하면서 2시간을 저희 사무실에서 가지도 않고 자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기술사 공부를 30대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또 뭐 학교 다녀야죠. 뭐 강의해야죠. 그 다음에 회사 일 있죠. 가정 일 있죠.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또 없다 보니까 또 포기하게 되고 또 산업안전 기술사를 따가지고 써먹을 때도 별로 없고요. 외국인이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기술사가 없어도 돼요. 예.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으로 10년, 그 다음에 7년, 그 다음에 5년, 3년, 6개월, 5명만 있으면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주식회사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 기술사나 지도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말고 했는데 그 2시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뭐 박사 졸업하면 뭐 하냐? 기술사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막 비꼬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단체에서는 라이센스, 자격증이 우선이에요. 라이센스, 기술단체에서는. 그 다음에 학술단체, 학교나 학술단체에서는 석사냐 박사냐가 이제 우선이거든요. 근데 뭐 박사 요즘 돈만 주면 딴다더라. 그리고 박사 따가지고 뭐 할 건데 막 하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가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49세에 산업안전 지도사가요 1위가 48세에 생겼어요. 그래서 49세가 2위죠, 2위. 그래서 지도사 따가지고 써먹을 데도 없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테스트 내가 해보자. 네가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도사를 도전을 해봐라. 도전하지 않는 자한테는 꿈도 없다. 도전을 해봐야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봐야 내가 그 결과로 승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갖고 다니면서 출세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남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실력이 있는 거지. 내가 실력 있다고 아무리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뭐 실력은 내가 나 실력 있다고 해봐야 그 자식 자랑만 짓다 하네 자랑만 지잘난치만 엄청 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력을 인정받으려면은 상대방이 공부 좀 하셨네요. 실력이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49살에 이제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제 실력을 제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9세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왜 떨어졌냐? 지도사 책이 없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지도사 책이 없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학력도 필요 없고요. 경력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 제한도 없어요. 나이 제한도. 예. 시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책이 없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결국엔 떨어지고 넘겨주세요. 아니 한 칸 더 넘어갔어요. 예. 거기 끝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돼가지고 이제 49에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그때 시험이 좀 쉽게 나왔나 봐요.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력을 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사 1위 때 1,500명 시험 봐가지고 8명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2위 때는 1,200명 시험 봐가지고 12명인가 3명 합격시켰어요. 3위 때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큐넷에 들어가면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도사가 합격을 하고 진짜 써먹을 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이게 필요한 데가 별로 이제 없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50대에 제가 50대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기술사, 그 다음에 산업안전 지도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나오면 뭐합니까? 산업안전 하려고 그러면 산업안전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소방안전 하려면 소방안전 자격증이 필요하고, 예? 소방안전. 그래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게 3가지예요.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 선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 소방기사, 그 다음에 환경기사. 3종 세트라고 제가 많이 합니다. 이 3가지 법을 위반하면은 대표님이 과태료라든가 벌금, 구속, 입건,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짓고 지금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학을 하셔가지고 제가 무거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또 세종대학교 제가 지금 3시에 와가지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돌았는데 우리 학교 너무 좋더라고. 학교가 너무 좋고 이런 학교에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자격증도 좀 취득하시고, 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대냐, 지방대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격증, 라이센스. 서울대학교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 자격증 못 따면은 약국 개업할 수 없어요. 저 지방대 우석대학교 약대 나와가지고 약사 자격증 취득하면은 약국 개업합니다. 약국 개업할 때 거기다 우석대학교 약대 이렇게 써놓습니까? 약사 자격증만 딱 걸어놓죠. 어디 대학교 나온지 몰라요. 진짜로. 왜? 자격증이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격증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도전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해요. 저는 정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 좀 그만하고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를 차려놨잖아요. 저희 직원이 10명이거든요. 직원 많지는 않지만 10명이거든요. 10명이 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잘해야 직원들 다 밥 먹여 살리는 거예요. 봉급 주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다만. 예. 근데 직원들은 저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회사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안전경영연구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요즘에 와서 좀 고민을 하는데요. 그 60대에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제 뭐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좀 많이 보고 했는데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건강인 줄 알았어요. 건강인 줄 알았는데 다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첫 번째래요. 왜?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취미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돈, 건강, 외로움, 이게 이제 그 노후에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제가 좀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위험,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이제 죽음이 이제 불행한 죽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행한 죽음.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우리 딸한테 이제 자녀 리스크에 안 걸리도록 지금부터 좀 단속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빠는 니네들하고 절대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아빠한테 뭐 올 생각도 말아라. 생일이고 명절이고 난 중요하지 않다. 평상시에 잘해라. 평상시에. 뭔 때만 되면은 뭐 아빠 뭐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거 되도록이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고 니네 결혼하게 되면은 절대로 나 좀 노타치. 예, 내 인생 살게 내버려 둬라. 그냥 건들지 말아라. 예, 그러고 있거든요. 왜?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자녀들한테 올인해가지고 돈 다 뺏기고, 예, 돈 다 뺏기고 불행한 노후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실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산업안전관리자의 길.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한자 사자성어, 한자 성어, 첫 번째가 가와만사성입니다. 가와만사성.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소소한 행복도 다 깨집니다. 가정이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도 충실하고, 사회에서도 충실하고, 직장에서도 충실하고, 또 학교에서도 충실하고, 다 잘해야 돼요, 다. 예, 다 잘해야 되는데, 가정이 깨지면, 예, 모든 행복이 깨진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진인사대천명이에요. 진인사대천명. 예. 진인사대천명은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복이 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하면서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합격이나 하기 바라고 여행이나 바라고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이 정도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을 했을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냥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면은 그냥 대충 살면은 복 주는 줄 알아요? 어영부영 살면은 그래 술이나 한잔 먹고 놀자 노래방이나 가고 그렇게 허황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은 그냥 건강만 해쳐요. 건강만 해치고 복을 주기는커녕 예? 복이 없어요. 복이 달아납니다. 복이. 그래서 저는 진인사 대천명을 상당히 좋아해요. 열심히 살자는 거죠. 그다음에 절대적인 가치. 가치에는요,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집, 땅, 차, 뭐 다 해결되죠. 근데 절대적인 가치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뭐 부모, 형제, 자매, 뭐 인종, 피부 색깔, 뭐 나라 이런 걸 초월해서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귀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안전이든 산업안전이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저는 제 직업이 뭐 큰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은 자부심은 있어요. 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안전관리가. 예. 안전관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자. 뭐 잘하려고 막 모두 뭔 일을 할 때 너무 막 잘하려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사람이 실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거 일단 충실하게 해놓고 더 잘하는 건 좋죠. 근데 기본도 못 해놓고 막 잘하려다 보면은 사람이 건넌다고 하죠. 건너는다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웃으면서 일하자. 그 다음에 웃으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은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뭐 학교를 갈 때, 어디를 갈 때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 가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크게 인사하자는 얘기예요. 서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직장 생활에 문제도 없고 학교 생활도 문제도 없고. 근데 딱 만났어. 에이씨 이러고 가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자. 뭐 공부를 했으면은 소방 설비 기사든 소방 기사든 소방 관리사든 산업안전 기사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죠. 뭔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졸업장만 하나 달랑 가지고 나오지 말고 자격증도 하나 따라는 얘기예요. 자격증 하나 따고 나오면은 아까 보세요. 제가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 저희 직원들 중에요. 63세, 62세, 65세, 그 다음에 67세, 예, 올해. 62세, 3세에 제가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도 있어요. 자격증 때문에. 자격증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경비, 자격증 없으면 와서 경비해야 돼요. 경비. 주야간 교대 경비. 근데 자격증 있으면은 경비를 안 해도 돼요. 예, 이런 전문직에서 일을 해도 됩니다. 자격증 있으면. 다 써먹어요. 예, 자격증 있으면. 그것도 산업안전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고령자가 80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분도 있어요. 소방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설비 자격증 있으면은 뭐 80이든 90이든 자격증 라이센스 거려야 되기 때문에 평생 뭐 직장으로 다닐 수 있어요. 뭐 기사 중에는 전기기사가 가장 따기 힘들어가지고 전기기사 따면은 제조업에서 뭐 걸어만 놔도 100만 원씩 통장으로 따복따복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전기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학교 다니다가 에이씨 때려쳐. 그러려면 뭐하러 학교 와요. 학교를 뭐하러 옵니까? 예? 뭐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대학교 때 공부 시작해가지고 석사 박사 뭐 교수 안 됐지만은 끝을 봤어요. 공부를. 끝을 보니까 너무 뭐 마음이 편해요. 지금도. 예, 예. 끝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을 했으면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죠. 신중하게 선택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다 오시고 또 우리 좋은 대학에 오셨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자격증 다 취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력을 갖추자. 내 실력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자. 예? 미래적으로.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으란 얘기예요. 제가요, 수원에 있는 성지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에 저희 집사람이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다고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저더러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저도 이제 그게 잘 가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때. 예.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에 이게 걸리셔가지고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막 누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가서 이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태워서 바람도 쐬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옆에서. 케어하는 거죠, 케어. 식사. 근데 이제 기저귀 이런 거 못 갈겠더라고요. 제가, 비유가 약해가지고 참, 그때 한번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드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문구가 이제 딱, 지금도 기억에 이제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30대인데, 그때 30대였어요, 30대. 첫 번째가 뭔군이,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아니,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왕년에 교수했는데, 내가 왕년에 대통령 했는데, 내가 왕년에 국회의원 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가. 예. 현재를 믿어라. 근데 현재 치매 걸렸어요. 그러면 현재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오셔갖고, 과거하고 현재를 못 잊는 거예요. 예. 내가 왕년에 말이야, 초등학교 선생했는데, 뭐 했는데 하면서. 그리고 힘차게 미래를 맞이하라. 예, 힘차게. 예, 과거를 잊어라. 현재를 믿어라. 힘차게 미래를 맞이하라.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이 개념을 참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예? 혹시 대행기관 차린다고 하시면 저한테 학과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혹시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우리 관련 컨설팅 업체들 전국에 그 모임이 있어요. 대표자 모임. 예, 거기다 또 연락을 해서 또 취업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좋은 일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취업도 좀 가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좋은 일 하려고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하고 잘 맞아야 되더라고, 이게. 회사에서 뽑으려고 했을 때 딱 넣어야 되는데 니네 뽑냐 안 뽑냐 맨날 물어보면 안 뽑는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안전맨이에요, 안전. 세이프티맨. 예, 소방안전이든 산업안전이든 안전을 전공을 하시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안전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전공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잘 돼야 후배님들이 좋으신 후배님들이 또 많이 들어오십니다. 선배가 잘 돼야. 선배님들이 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잘 해달라고 당부드리면서 제가 주제없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미래적으로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했고요. 또 혹시 궁금한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학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상담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경기도 안산에서 안전관리 이제 한국안전경영연구원 네이버에 들어가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카페도 있고요. 저희도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안전맨으로서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 언젠간 또 만납니다. 교육장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안전하는 사람들은 꼭 만나요. 어디 가서도. 서로가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시고 두서없이 맨 앞장으로. 자, 산업안전공학 이렇게 돼 있지만은 소방설비, 소방 관련 학과, 재난 그런 쪽도 같은 관련 되시기 때문에 소방설비 자격증도 따고 산업안전기사도 하나 따시고 또 산업안전 하시는 분들도 소방설비 기사 또 딸 수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자격증 하나만 따라는 게 있습니까? 졸업할 때 2개, 3개, 10개 따시면 더 좋죠. 그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연대기 절여대기 많이 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